네, 반갑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1조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강하게 밀어 올렸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2.6%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다 올랐다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다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겁니다.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만 1조 5천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거의 1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열심히 할 때는 단기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올 때라고 말씀드렸을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배경을 잡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양상 속에서 갑자기 또 급등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다시 상승세로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급등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마주들도 다 올라가고 또 대형주도 올라가고 뭐 그냥 위치가 잘 맞춰진 그런 그 종목들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보고 있으면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자리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반등이 나갔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3092포인트, 장중에 3100포인트도 돌파가 됐었습니다만은 다시 살짝 내려가면서 이제 3092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 있어 하셨던 이 과매수 국면은 일단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쯤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과매수 국면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처럼 막 80포인트가 넘고 막 이런 상황은 보여지지 않겠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주가가 막 상승하면서 과매수 국면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지난번에 이제 과매수 들어가기 전에 시점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런데 포지션은 과매수가 아닌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작은 조정들을 통해서 뭔가 좀 과열된 분위기를 좀 식혀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죠. 현재 시점에서는 증시 자체가 일단 옆으로 좀 서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과매수 국면을 해소한 상태에서 살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씩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0.3%, 0.4% 이런 정도씩 조금씩 올라가 준다라면 또 과매수 국면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유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대형주한테 달려있겠죠. 대형주,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가고 또 하이닉스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오늘 현대차, 기아차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상승 포인트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차만 8% 넘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증시가 다시 또 1100포인트 또는 뭐 1% 이상씩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매수만 살짝 해소해 놓고 더 치고 올라가 버리면 직전 고점 때까지 빵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과매수는 따라붙지 못한다. 자, 이것이 시장이 선택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조정이 생각했었던 자리까지 안 들어와요. 즉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22만원, 21만원, 현대차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8만원 정도 수준까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8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오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데 7만원까지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냥 가버리죠. 자, 이런 모습들, 즉 개인 투자자들이 포지셔닝을 위쪽에서 매도를 치고 아래쪽에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점을 그냥 바로 통과해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무서워서 팔았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사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 순간 그냥 또 올라가 버리고, 이것이 뭐냐면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냥 막 달려버리는 상황, 올라가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대형주들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런 것들은 존버예요. 그냥 계속 버티고 유지하고 가지고 가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대신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들이 좀
애매한 거죠. 공중에 중 떠 있고 또 살짝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동반한 형태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선침해에서 수익을 올려놓고 있다라면 괜찮죠. 그런데 중간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이 나오는 이런 시기에서는요, 먼저 선침해하는 거, 저점을 공략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1.38%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이례적으로 이제 21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까지 됐는데 과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요. 어제 주가가 하락함에 따른 과매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나 이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제 등치가 좀 작은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대형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셀트리온 그쪽 시리즈를 좀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별로였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은 지금 반등도 약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도 약하고 흐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포지션들이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일단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 뭐 CJ E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조정 안 주고 그냥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고영 같은 종목이 오늘 7%대 상승. 멋지게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에 VI도 한번 걸렸었죠. 14%대까지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상승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하면 윗꼬리가 달리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들어가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일단 가장 최고인데 어쨌든 이런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조정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 한 번만 더 들으면 사야 되겠다 생각했겠지만 바로 또 한 5% 정도 상승시켜버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남해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들어오면 살 것 같은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 포인트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가가 나가버리게 되면요. 포지션들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진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뭐 우리가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무료 종목들이죠. 한국선제 오늘 빵 치고 올라가는데 조금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3,500원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즉 어제라든지 그저께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은데 그런 포인트에는 좀 겁이 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싸게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되고요. 코이버 같은 경우도 다 들어왔어요. 10,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런 자리도 공략하시면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매수 기회가 또 날아가죠. 여기서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할 타이밍이 놓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은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이 보였지만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금은 팔았지만 이 물량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았다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연기금 매도한 거 다 그냥 갖다 치워버린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도 같이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했고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특징적인 내용이었다.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또 이런 식의 수급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을 또 무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기아차 난리 났어요. 뭐 16%대 오늘 고점이 또 신고가로 딱 마무리가 됐는데 8만원대가 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때 매수가 된 거 2만원대 초반에 매수한 거라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했고요.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 현대차 뭐 지금 다 올랐어요.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버도 조정이 약간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올라간 모습이죠. 매도는 이제 인버스 쪽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버스 쪽 투자 오늘은
뭐 시장이 올라온 만큼 마이너스 5.58% 하락이 좀 나타났고요. 코덱스 인버스도 갖다 팔았습니다. 삼성물산도 갖다 팔았는데 아직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온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물산 같은 경우는 또 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매도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로 들어섰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기관 쪽 순매수 삼성전자, 외국인들 순매수 삼성전자 이렇다면 개인들이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가벼워집니다.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계속 샀는데 이번에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온 시점에서 손실을 조금 복구해준 상황이 되니까 아예 팔아야 되겠다. 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고 매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원했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개인들이 팔아야지만이 자기들이 사는 건데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주면서 이런 모양새들로 지금 물량을 잡아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버스를 또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또 생각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인버스가 떨어짐에 따른 또 물타기가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 그 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나가는 거는요. 일단 걸어놓은 것들이 이제 밀려서 매도가 된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하고 SK 이노베이션 좀 매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당장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가장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분위기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삼성전자 쪽 매수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라면 시장에 대한 상승과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이 같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 중이신 분들은요, 아마 잘 버틴 종목들 수익 잘 나오고 있는 거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VI만 한 4번 걸렸죠? 네, 4번 걸려서 그만큼 급등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흐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버텨주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종목들 계속 잘 들고 가시기 바라고 뺏기지 마세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가 되실 것 같죠? 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내일 아침에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